집값이 하락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죠. 집을 사지 않고 집을 가진 사람은 팔고,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를 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이 공급 중에서 신규 공급이 얼마나 될까요? 2018년에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 공급이 얼마나 됐을까요? 통계청 통계를 보면 작년에 서울 주택 수가 18,000채 증가했습니다.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 서울에서 주택 공급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요를 그 전에 잠깐 보면 이 투기 수요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9.13 조치에서 이 다주택자의 대출을 금지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2017년하고 18년에 실수요자가 주택 매입을 거의 못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들이 그 주택 매입 수요가 워낙 강해서 가격을 크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2년간 이 주택 구입하지 못한 실수요자들 대기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투기 수요 중에서 갭 투자는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투기 심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갭 투자는 살아 있는데 뭐 정확히 얼마인지 이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제 주위에서도 보면 지인들이 돈 좀 있는 사람은 이 전세 끼고 사둘 만한 물건이 없는지 찾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주택 매물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서울 집값 하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결정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기존 주택 매물 나올지 여부를 이제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서울에서 주택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주택 소유 현황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 소유 통계입니다. 서울이에요. 무주택 가구가 195만 5천 가구, 절반이 넘습니다. 1주택 가구가 136만 4천 가구고 2주택이 36만 4천, 3주택이 8만 8천, 4주택이 2만 7천, 5주택 이상이 4만 2천, 다주택 가구가 52만 가구예요. 이 소유한 주택수를 보면 1주택 소유 주택수는 136만 4천 가구겠죠. 그리고 다주택 가구들이 소유한 주택수가 132만 채 이상입니다. 다주택 가구가 52만 가구인데 자기들이 사는 집을 제외한 주택수가 80만 채 이상이에요. 이 80만 채 이상이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 혹은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80만 채가 매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바로 이제 서울 집값을 하락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겠지요. 1주택자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주택 한 채 가진 사람이 매물 내놓길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제 신규 공급이 1년에 2만 채도 안 되니까 이 신규 공급 때문에 서울집값 하락한다, 이거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 이 80만 채, 이것이 매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바로 서울 집값 폭락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한 목적이 시세 차익인 거잖아요. 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주택을 사게 만든 어떤 유인책, 이런 게 이제 있을 텐데 그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정부 문서예요. 이 문서에 대해서 이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서 내용을 보면 이래서 주택 투기가 불붙었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혜택입니다.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임대소득세 감면도 확대를
해줘요. 이제 중요한 게 3번하고 4번인데 3번이 양도세 감면 확대인데 그 내용이 양도세를 70% 감면을 하고 10년을 보유하면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종부세 감면 기준 개선이라고 했는데 그 세부 내용이 합산 배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을 10채, 100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 계산할 때는 각 주택을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전액 면제를 해주는 거죠. 심지어는 건보료 부담도 완화를 해줬고 또 이 문서는 안 나오지만은 대출 받을 때 LTV, DTI 적용도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대출도 마음껏 받아서 주택 투자하라 라고 혜택을 부여한 겁니다. 근데 이 문서가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라는 것이 정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자료잖아요. 이게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자, 이 문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돈 있으면 당장 집 사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날짜를 볼까요?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문서입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부가 이 문서를 발표한 이유 어떻게 됐을까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까요? 아니면은 보유한 주택은 그대로 두고 집을 더 샀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서울에서 주택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제가 이 국토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추정을 해보니까 2017년에 7만 채, 그리고 2018년에는 14만 채를 서울에서 신규로 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제 임대주택 등록한 수치의 절반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지 않고 등록했다라고 하더라도 절반을 매입한 거잖아요. 2018년에는 약 7만 채를 임대주택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규 매입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신규로 건설해서 주택시장 공급한 게 18,000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7만 채, 이거는 임대 사업자들 매입 수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데 그것만으로도 신규 공급이 몇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2018년 그리고 2017년에도 폭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신규로 등록한 게 2018년에 서울에서 14만 채인데 그때까지 이 임대주택 등록한 누적 수치가 약 48만 채였습니다. 국토부가 매달 전국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발표를 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16년에는 임대사업자가 19만 9천 명이고 임대주택이 79만 채였어요. 2017년에는 26만 1,000명, 98만 채로 증가를 하고요. 2018년에는 놀랄 정도로 급증을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40만 7천 명, 임대주택이 136만 채로 증가를 해요. 이 중에 서울이 몇 채인지는 국토부가 별도로 발표를 안 해요. 그런데 서울이 이 전국이 35%가 넘어요. 그래서 35%로 추정을 해보면 서울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약 48만 채입니다. 이 수치를 앞에서 본 이 주택소유 통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주택 가구가 소유한 주택이 132만 채인데 그중에 80만 채가 투자 목적 혹은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80만 채 주택 중에서 48만 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거죠. 그래서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48만 채가 매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바로 서울 집값 하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 서울 집값 하락 안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48만 채가 매물로 나올까요? 현재의 정부 정책이 유지된다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들한테 엄청난 세금 혜택 주면서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임대료를 매년 5% 이하로 올려라. 둘째는 8년간 임대하라. 그러니까 8년 동안 매도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48만 채는 8년간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수가 없는 물량들이에요. 그래서 서울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집값 폭락론자들이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모르니까 3년 내내
서울집값 폭락할 거다라는 이 틀린 전망을 주구장창 내놨던 겁니다. 이 전망하고 별도로 서울집값 하락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한 질문이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정부는 관망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 서울 집값 폭등 문제였고요. 정부가 관망하니까 집값 이미 올랐다라고 질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서울 집값이 하락을 할까요? 그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폐지하면 서울 집값이 하락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럴 의지가 지금 전혀 없는 게 문제지요. 시민단체들은 이제 서울 집값 잡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하라 이런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를 뭐 2배 올리더라도 정부가 2배 올릴 리 없지만 설사 올린다고 해도 이 48만 채 임대주택은 보유세, 즉 종부세를 1원도 안 냅니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폐지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매물 절대 나오지 않고 서울 집값 하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서울 집값 전망의 정답입니다. 저희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